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초연금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많은 오해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돈이 좀 있어서 못 받을 거야 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65세만 되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나이 65세,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해하시는 점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 조건이죠. 하지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이 어르신이 한 달에 얼마나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심지어 자녀에게 준 돈까지도 다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쓰지도 않는 돈도 소득으로 본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언제든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활 능력의 일부로 봐야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들입니다. 재산환산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34만 2,5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합쳐서 최대 54만 8천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한 달 살림에서 이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나요? 이 돈을 받음으로써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는 그 돈이 주는 마음의 안정감,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가 아닐까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말이죠. 두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정부에서는 이 정도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최소한의 비상금이야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큰 일이 생겼을 때 써야 할 돈 말입니다. 두 번째, 남은 돈의 4%를 곱합니다. 이 돈으로 1년에 4% 정도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은 소득으로 보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이 남죠. 이 1천만 원의 4%를 곱하면 40만 원입니다. 1년에 40만 원이니까 한 달로 나누면 약 3만 3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자 소득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만약 이자율이 3%라면 3천만 원에서 1년에 90만 원의 이자가 생기겠죠. 여기서 월 4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나머지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9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7만 5천 원인데 여기서 4만 원을 빼면 3만 5천 원이 이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으면 환산소득 3만 3천 원과 이자 소득 3만 5천 원을 합쳐서 월 6만 8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럼 1억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통장에 1억 원이 있는데
그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4%를 곱하면 32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26만 7천 원입니다. 이자도 계산해 보면 1억 원을 3% 이자로 맡겨뒀다면 1년에 300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한 달로 나누면 25만 원인데 여기서 4만 원을 공제하면 21만 원이 이자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환산소득 26만 7천 원과 이자소득 21만 원을 합치면 약 47만 7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1억 원이 있어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라면 더욱 여유가 있고요. 그럼 돈이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요? 예를 들어 통장에 2억 원이 있는 경우를 봅시다. 2억에서 2천만 원을 빼면 1억 8천만 원, 여기에 4%를 곱하면 72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60만 원입니다. 이자를 3%로 계산하면 연 600만 원, 월 50만 원에서 4만 원을 빼서 46만 원이 이자 소득입니다. 합치면 월 106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받기에는 충분합니다. 3억 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3억에서 2천만 원을 빼고 4%를 곱하면 월 93만 3천 원, 이자 소득까지 합치면 월 156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것도 아직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4억 원이 되면 좀 애매해집니다. 환산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치면 월 20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에 근접하지만 아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 여유가 있고요. 5억 원이 되면 단독 가구는 위험해집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259만 원 정도가 되어서 기준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부부라면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원이 되면 월 312만 원 정도가 되어서 단독 가구는 확실히 기준을 넘습니다. 부부는 아슬아슬하지만 가능합니다. 7억 원 정도가 되면 부부도 기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단독 가구는 4억 원 정도까지, 부부 가구는 6억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9억 원까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9억 원을 넘는 부분만 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집에 살고 계시다면 9억 원을 넘는 3억 원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 3억 원에서도 기초공제를 해주고 환산율을 적용해서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죠. 일반 재산 부동산의 경우 기초공제액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자동차는 어떨까요? 자동차는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넘는 부분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이 2천만 원 넘는 차를 타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타 소득과 재산들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건 금융재산과 일반 재산만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그것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월 108만 원까지는 30%만 소득으로 계산해 줍니다. 즉, 월 100만 원을 버신다면 3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죠. 연금 소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걸 받고 계시면 그것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월 67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부채도 고려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개인 간 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만 인정해 줍니다. 기초연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높을수록 적게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 월 54만 8,01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액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아지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소한 월 10,0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여하면 유리할까요? 하지만 이건 좀 복잡합니다. 증여한 돈도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에서 연 5%씩 감액하여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1억 원에서 15%연 5%, 3년을 뺀 8,500만 원이 여전히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더 중요한 건 증여세도 내야 하고 나중에 증여받은 자녀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노후 자금을 다 자녀에게 줘버리고 나서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 생활이 있는데 그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해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자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도 많지 않아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사시는 분만 이 정도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받아 보세요. 상담받는다고 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신청하시면 공무원이 집에 와서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합니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받으면 다른 혜택은 못 받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고 다른 복지 혜택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재조사를 합니다. 재산이 늘어서 기준을 넘어가면 지급이 중단되고 줄어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걸 자녀들이 알게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본인 동의 없이는 가족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나거나 큰 재산이 생기면 알려주세요. 나중에 발각되면 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 기초연금만 아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알아두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매우 낮은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기초연금보다 기준이 더 까다롭지만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시고 일할 의욕이 있으시면 참여해보세요. 기초연금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계도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돈입니다. 병원비, 약가, 생필품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가끔 어르신들 중에 내가 나라 돈을 받아먹는 게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면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돈이에요.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나라에서 여러분을 보살펴드릴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을 제출할 때는 모든 계좌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계좌가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둘째, 솔직하게 신고하세요.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연계해서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발각되면 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하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소득이 늘어나거나 큰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그동안 잘못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넷째, 정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세요. 매년 한 번씩 재산소득 조사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시고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나오면 협조해 주세요. 기초연금과 세금 기초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다행히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세금이 없지만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으시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소득의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인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이고, 진짜 풍요로운 노후는 건강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시고 동네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시고 취미생활도 즐기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인 대학도 다니시고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해보세요. 디지털 시대의 어르신들,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정보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도 있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 정보를 볼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래된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잘하니까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기 예방하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사기를 당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공짜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재산을 숨기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다는 말도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런 일에 관련되면 여러분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고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기초연금만으로는 완전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종합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내가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건강관리 계획도 세워보세요.
만약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요양원에 들어갈 것인지, 집에서 돌봄을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해두세요. 재산관리 계획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후 혼자서만 노후를 준비하지 마시고 지역사회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운동하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이용해 보세요.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교실,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기초연금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계산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건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혹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립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돈입니다. 그 자신감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젊었을 때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여러분을 돌볼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가족과의 관계, 사회활동 등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시고 그 위에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지금까지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